1950년 6월 25일 거친 포성과 함께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실종된 군인의 수는 약 16만 명. 그 가운데 무려 13만여 명의 유해가 고국 산천에 홀로 남겨졌다. 야, 참 치열한 전투 현장이네. 응? 치열한 전투 현장이야.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난 2000년에야 처음 시작된 미수습 전사자에 대한 유해 발굴. 지난 10여 년간 발굴된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총 5,200여 구. 그리고 2011년 유해 발굴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 경상남도 진주시. 전쟁은 끝났지만 이 땅 곳곳에는 아직도 그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이 있다. 올해 83인 유필순 씨.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9월. 조국을 지키겠다며 전쟁터로 훌쩍 떠나버린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60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지 오래.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20대 젊은이로 남아있다. 아줌해요. 아저씨 간다고 좀 연락하고 오라 가대요 함시나. 그 아프면 나 긍리 니를 얻고 긍리 얻고 이래가지고 나왔다가 헐떡헐떡 끓이시나 가요. 그 니가 쪼매내 끌려가지야. 그때 시상 먹는가 얻고 있으니까네. 우리 어머니가 니를 쑥 애좀시나. 아나 니 새끼는 알아봐라 함시나 쑥 애주려. 남이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래 알아보니 요새는 밥 좀 먹는겨 가야 돼 가대 가요. 밥도 안 잘 먹다 난다 이거. 말도 할 일도 없고 한 말도 뭐 내고가도 말도 한 말도 할 것도 없고. 야야 인지가 뭐 언제 올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보고 언지가 뭐 언제 오나 가요. 한 엄마 연지 곧 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 그날 이후 남편과 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꿈결뿐이었다. 자다가 이제 일 한 번 해가지고 혼자는 하지 않고 그냥 방앗도 보통은 또 뭐이라 보통 깨 꿈이라 이북 자래기라 어머요 와 아이고 매 깨보이 망아 어머니 아들만 해가지고 둘이 벌고 보통 싶기만 이북 자래입니다. 나무에 미타볼 관심보살 우리 어머니가 그 같은 시대가 아이고라 관심 있었으면 유해 대신 전해진 건 한 통의 전사 통지서. 그래도 내 이름은 동의시지. 동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피를 한 거래요. 전사 통일 이렇게 카피를 이것도 날짜 같아. 빛바랜 종이는 1951년 1월 3일 그가 용산에서 사망했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유해를 찾을 단서는 되지 못한다. 그 전사하시고 나서 5년이나 지내온 거지. 여기 56년에 왔으니까 뭐 그 전사하시고 나서 5년이나 지내온 거지. 멋이 뭘 하나 모르고 사는 기라. 틈도 모르고. 전사자의 유해를 미처 수습할 겨를도 없이 치렀던 전쟁.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 속에서 이들은 잊혀진 존재였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 이들은 그리운 남편이고 아버지다. 이제 본인이 막 그 훈련 때문에 막 옷이 흑두선이거든요. 한턱두선이고 그런 사람이 안아가지고 뭐 안으니까 뭐 땀 냄새 나고 시커멓잖아요. 예. 그래서 울은 거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릅니다. 착각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 3살 때니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4살 전인가 5살인가 그때 전에는 생각이 안 난다고요. 난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 그러고 먼저 아 이게 착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눈으로 주검을 확인하지 못한 건 때론 희망이 됐다. 어딘가에 살아있는 건 아닐까. 평생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아내.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전쟁은 한 집안에서도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김정환의 사촌 동생 김유란 씨 댁. 1950년 그는 동생과 함께 나란히 군에 입대했다.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훈장까지 받은 참전용사. 하지만 그의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진 한 장 남지 않아 이제 기억조차 희미한 동생의 얼굴. 동생의 나이 17대의 일이다. 오래됐다. 56년이나 됐는데 벌써 사진이 있을 테기시. 없다 근데 엉금해. 없다 찾아도 엉금해. 찾지 마서. 없다가 없어. 없어. 아가 키도 크고 신체도 좋았고 뭐 힘도 좋았고 그랬지. 그랬는데 뭐 사람이 퉁퉁하니 이래 넘배기는 조금 밀어나는 성 이래 싶어도 사람이 어지지. 심은 게 됐다. 유해는커녕 어디에서 언제 전사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죽었다가 안 오고 뭐 행방불명이래. 해방불명이. 야 붙들리 갔다. 어디서 해방불명이래? 저 미랑가에 붙들리 갔다. 미랑 가서 붙들려 갔는데 전바가가 그랬는데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 그걸 알 수가 그걸 있어. 모르는 딸이 댕기니까. 어디 갔는지. 그런데 국방부의 유해 발굴 사업이 전해지면서 그에게도 작은 희망이 생겼다. 뭐 해골이 의외되는 건 지금 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문 듣고 나서는. 그런데 뭐 그게 찾겠나? 응? 찾겠나? 왜요? 어머니 못 찾을 것 같으세요? 내가 못 찾지 싶다. 그거 어디로 알고 찾노? (60년에) 걸친 유가족들의 한을 푸는 사업. 이른 아침 수십 명의 장병들이 산에 오른다. 오늘은 2011년 안동 지역 유해 발굴의 첫 삽을 뜨는 날이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유해를 그냥 땅 위에다 버려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표면을 긁어 호미로 어느 정도까지 긁어내면 유해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해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파시고 그리고 정해진 면적을 정확하게 불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불토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동은 북한군에 밀린 국군 8사단이 최후 방어선을 구축했던 곳이다. 1950년 7월 사흘간의 전투에서 50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왔다. 옛날에 우리가 나무 그거지 막 이거 비부고 가위를 캐다 보면 뭐 수리탄도 나오고 혁띠 있잖아 혁띠. 혁띠 나오는데 막 그 애만 실탄 탁득 해가지고 있고 이 구두 우악가 거기 나오면 툭 때려보면 그러면 우악가 속에 막 이 뼈가 훅 나오면 으러진다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리 어디 하면은 아 이 새끼라 이 군항하고 여기서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 하거든 우리가 어른들이 옛날에 가는데 안동 지역의 발굴은 주민 제보에서 시작됐다. 여기 있고. 이게 다 비세. 뼈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판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건 사격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진행 방향으로 해서 좀 와봐. 그리고 몇 번 오지? 33번이. 33번 호. 전사 기록이 뭐 어디에서 몇 명이 전사가 했고 어떻게 그 전사자를 처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 전사자를 처리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매장을 하고 그다음에 목격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피가 나오면 유해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반나절이 넘게 진행된 굴토 작업. 하지만 아쉽게도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을 인근의 또 다른 야산. 발굴 단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흙을 걷어내자 서서히 군인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낸다. 나 이런 건 처음 보네. 그대로 그거? 전투화끈이 그대로 나갈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제가 사진. 가족을 기다리며 홀로 60년을 기다려온 군인. 하지만 그의 신원을 확인할 단서는 남아있지 않다. 전부 하이바 벗어내 뺑 전부 팔자 쓰인 하이바고. 저 넘어가는 데는 백골 있는데. 예. 백골 부대가 죽었다. 철모에 이거 팔사단 마크가 있었습니까? 전부 다 벗어내버리. 예. 이름 모를 군인의 유해는 온전하지 않았다. 그의 육신은 이미 오래전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지 모른다. 260, 230. 그 피자죽은 전부 다 저 방구에 막 쫓아내려오면 피가 추추추 흘러내려왔어. 이곳 어딘가에 선배 전우가 묻혀 있다. 전쟁 초기 후퇴를 거듭한 아군에게는 전우의 유해를 거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서울을 뺏긴 아군은 낙동강을 건너기 전 안동과 문경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포성은 멎었지만 지금도 이 산 어딘가에 수많은 호국용사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 경북 문경의 어룡산. 80을 넘긴 노신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에 오른다. 선생님 얼마 만에 오시는 건가요, 이 산에? 61년. 예? 61년 만에. 61년. 1950년 7월 그는 이곳에서 보름간 전투를 치렀다. 순이지. 3월 이전에 난 순이지. 순은 전부 다 해서 국 끓여 먹으니까 한번 끓여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에 소금 내서 먹었다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 물이죠 물. 풀잎으로 연명했던 시간. 빗발치는 포탄 속에 병사들이 의지할 건 자신들이 판 개인호뿐이었다. 이게 걸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응? 이게 산이 아니야, 그지? 산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나무를 놓고 이 풀 뜯어 놓는 거라, 그지? 여기 사격고. 그렇게 앉아. 저기서 안 보이지, 그래. 이제 아니면 저기서 안 보인다, 그지? 하나의 호에는 2명의 병사가 몸을 숨겼다.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몸을 지대고 온 게 서로 글 안고 자야 따스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무슨 얘기 하겠어, 그지? 집안 얘기, 오늘 살가냐 내일 살가냐 그 얘기 하다가. 인근의 또 다른 발굴 현장으로 향하는 참전 용사. 폭격에 찢긴 병사의 몸은 간데없고 전투화 속에는 그의 발가락 뼈만이 남아있다. 똥 차려. 먹게 돼요. 경렬. 바로 일동 목령.
바로 어르신 오신 줄 알고 딱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가시면 되지.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산꼭대기에서 있잖아. 목숨을 아까 저기같이 내버렸다고. 우리는 솔직히 명령만 떨어지면 죽기려고 가서 육탄 용사들 들어가고 저기 지치도 들어가고 그만 각오를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있음으로써 이 땅에 있는 건 있지 않냐. 야. 글쎄 60년 만에 이 아빠 죽고 여태까지 도전 이 유엔 놔둔 것이 됐냐가 나라가 그지. 응? 이런 유해가 아직도 수없이 많아. 여기도 많다고. 내가 지금 여기 밖에 오셨지만은 한 그릇 더 봐달라고야, 그지? 60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거지. 이 부모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지? 희망을 가지고 찾을 길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나도 죽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지? 나도 죽었으면 이렇게 된 거라, 그지? (60년) 만에 무명 호국용사의 유해가 고국의 품에 안긴다. 국립현충원 안에 위치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유해 발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 창단된 전문 부대다. 자원이 맞지. 그냥 거기만 했는데 지금 호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런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발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유해가 있을 법한 장소를 선정하는 일. 1차적인 단서가 되는 건 주민들의 제보와 전투 기록이다. 51년 5월 중공군 충계 공세 시에 여기 지금 속사리하고 하진 부릴 때까지 이렇게 돌파구가 형성된 그 첨단 부분입니다. 저지한 것이 영동선 일대 영동선. 그래서 그 운도령을 갖다 미 제3사단이 우리 아7사단 등의 지원에 의해서 운도령을 차단해가지고 중공군의 기대를 제패해버린다고. 이게 바로 그 우측 축의 꽃이 개방산 1577구지야. 저는 그 상군단 지역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며 개인호와 전투 흔적을 조사하는 데 있다. 방동리 좌측 인도에서부터 호 20개하고 탄피 일부 확인을 했고 호가 지금 385개 있다는 거거든, 이 지역에. 그럼 바로 그 인접해 있는 매화산군에는 215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100명이 투입돼서 한 달씩 작업하는 이것을 5년 안에 작업을 끝내야 되겠다는 거, 1차적으로.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건 주능선만 해놓은 것이고 이와 같은 산에서도 또 가지능선이 있어요. 지맥이 공식 명칭 지맥이라 그러는데 가지능선들이 있어가지고 전쟁하다 보면 밀리면 그냥 또 옆에 있는 자그마한 능선으로도 또 후퇴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또 내년부터는 그러한 가지능선에 대한 세밀한 탐사 그러면서 이런 저변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의 나이 드신 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 목록을 유지를 해서 이거와 같이 비교 평가하게 되면 좀 더 유해 발굴하는 신뢰도가 증진된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현재 지난 11년간의 발굴 성과와 전투 기록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유해 소재 지도 제작에 힘쓰고 있다. (1951년 5월) 중공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강원도 운두령. 여기서 나오고 뭐는 이런 거 나 손대지 말고 그래서 놓아. 그다음 또 파편. 예. 아 이거 있구나. 여기. 네. 수가 많이 나네.
이 땅 곳곳에는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이건 105mm 정도 박격포탄 장렬한 모습.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발로 누비며 유해가 있을 곳을 찾아 기록하는 유해 발굴 감식단. 이들은 유해 발굴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이건 너무 늦었고 더 이상 이제 오래돼 버리면 우리가 오늘 내일 찾으면 될 것이 2, 3년 지나 버리면은 이제 아예 흔적조차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잖아요. 사실 있었는데 아까 무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름이 다 있었다는 거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정말로 적과 싸워야 할 전투력이 하루에 지금 1000여 명이 투입돼 가지고 전후방 거의 한 10군데에서 이렇게 발굴 작전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내 언 땅이 녹는 남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유해 발굴 사업은 먼저 낙동강 일대에 집중된다. (1950년 7월) 아군의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려나자 미팔군 사령관은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구축한다. 낙동강의 모든 다리는 폭파됐고 강서쪽 북한군 진영에는 엄청난 양의 폭탄이 투하됐다.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기념비적인 전투. 하지만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 가운데 경남 창녕군 일대는 1950년 8월 5일 북한군의 기습적인 도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집단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해 발굴 감식단이 현장을 찾았다. 유해는 거대한 나무 뿌리 밑에 자리하고 있다. 백골을 양분 삼아 자란 나무는 자신의 뿌리로 유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전쟁 당시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유해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발굴 단원들에게도 이번 유해 수습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간에 쫓기고 또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 쫓겨서 주변에 있는 전사자의 시신을 모아서 당시에 있던 주민이나 또는 군인이 급하게 매장한 형태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해가 발견될 경우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건 유품을 통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피아 식별이다. 이들 곁에서는 아군이 사용했던 M1탄과 전투화가 발견됐다. 20, 25, 30. 유해 수습은 발견 당시 상태를 기록한 후에야 진행된다. 기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발가락 뼈가 고스란히 남겨진 전투화. 흙을 걷어내자 깨진 두개골과 치아가 나온다. 나무 뿌리에 짓눌려져 있던 두개골. 발굴이 조금만 더 늦었어도 나무의 무게에 눌려 깨지고 말았을 유해다. 이거는 많이 손상됐네요. 앞에가. 예, 두개골은 거의 완형으로 나왔는데 안면부가 다 깨졌어요. 없어졌어요. 여기가 눈썹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안구고 이쪽이 다 없어진 거예요. 두개골은 거의 완형으로 나왔고. 유해 수습을 가로막는 건 나무 뿌리. 지금
뼈 안으로 나무의 뿌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된다. 나 의과사 했어. 하나, 둘, 셋. 누구 뼈 부러지는 소리 나냐? 60여 년을 기다려온 유해. 흙 속에서 마지막 뼈 조각 하나까지 골라내는 것으로 이날 발굴은 끝이 났다. 이곳에서 나온 유해는 총 16구.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줄 특별한 유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행사 당일날 직결한다. 택배단체 저기 나오는데 이건 목장. 선배 전우들을 모시는 자리. 발굴에 참여했던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61년) 만에 수습되는 유해. 젊은 장병들의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로 감싸진 유해. 하지만 오동나무 관에는 아직 유해의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선배 전우의 넋을 기리는 약식 제례. 자, 우리 인사과장 구령에 맞춰서 여러분들 평소에 다 해봤으니까. 보급 열개자요. 일동 강넷. 뭐라? 보급 열개자요. 일동 공격. 뭐라? 이상으로 약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공 영역계대요. 경례. 깊은 산골짜기에서 60년을 기다린 유해. 하지만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날 다시 발굴이 시작됐다. 요 무덤이 하나 딱 나는 요거로 말하고 싶은데 저도 무덤이 있기는 있어 저게. 예, 이렇게 많지 않죠. 예, 이렇게 뭐 저도 맞아 한 개네. 전사 기록과 주민 제보를 토대로 선정한 발굴 현장은 경남 창녕군 유어면 용성리의 한 야산. 개인 호를 파던 인근 부대에서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유해 발굴 감식 단원들이 산에 오른다. 집단 유해가 발견된 본초리에서 5km 떨어진 이곳 역시 1950년 8월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의 현장이다. 6.25 전쟁은 높은 곳을 점령해 아래의 적을 공격하는 고지전이었다. 이 때문에 유해의 상당수는 산의 능선에서 발견된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개인호의 자리를 찾아 61년의 시간을 걷어내자 전쟁의 흔적이 하나씩 발견된다. 부엽토를 걷어내고 유해 발굴단의 본격적인 유해 수습이 시작됐다.
총상으로 보이는 상흔이 뚜렷한 두개골. 곰이 저기 옆에서 갖고 와요. 정말 있어 보자. 그거 뭐야? 시계다. 시계다. 네네. 유해 곁에서 나오는 유품은 신원 확인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군번이나 이름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 한지 안 들고 왔어? 한지 내가 그 탐사한 데 가서 그 정도밖에 안 들고 왔는데. 그런데 유해 곁에서 만년필이 보인다. 만년필 있네. 응? 만년필에는 군인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다. 최대현 선명하네. 어? 최대현이네. 어? 왼쪽에도 전투가 다리조차 펴지 못한 채 유해는 개인 옷 속에서 전사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여기 이제 뭐 개인호가 쭉 있는데 여기서 전투를 쭉 하다가 저쪽에서 낙동강 저쪽에서 이제 저기 공격해 오는 그쪽을 바라보고 전투를 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어서 그냥 쓰러져서 그대로 혼자 죽어가는 그 모습, 전사한 그 모습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겠네. 치아가 이거 막 끓는다. (61년의) 세월을 거슬러 만년필과 함께 발견된 최대현 병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나오면 단원들의 마음도 그만큼 더 특별해진다. 전쟁 당시에 아마도 대부분 저희 또래였을 건데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텐데 근데 이렇게 수십 년간을 혼자 산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뭐예요 이거? 최대현. 그의 가족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48년, 50년 됩니까? 만년필과 함께 발견된 최대현 병사의 유해가 서울 현충원에 있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들어왔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내 중앙 감식소. 이곳은 발굴된 유해에 대한 정밀 감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가장 먼저 행해지는 건 나이 식별. 나이는 보통 치아와 성장판을 토대로 추정한다. 지금 현재 그 치수 강으로 가는 그런 모든 뿌리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으로서 굉장히 어린 치아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0세 전후 또는 미만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상된 두개골은 특수장비를 통해 3차원 영상으로 복원되는데 이는 인종과 성별, 얼굴 윤곽 등 전사자 확인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유품 역시 특수장비를 통해 정밀 감식에 들어간다. 유해 발굴 감식단의 또 다른 한켠에선 최대현 병사의 유가족 찾기가 한창이다. 현재 병적 기록에 오른 최대현은 모두 8명. 2명의 6.25 전사자 가운데 유해가 발굴된 낙동강 인근에서 전사한 이는 단 1명으로 좁혀졌다. 최대현 병사는 과연 유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의 유해 발굴 감식단에 근무하는 박남수 원사입니다. 최대현 씨라고. 최대현요? 예. 그이가 우리 조카가 되거든요. 아, 조카. 예, 예. 우리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 그땐 군인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예. 뭐라고 해야 올라요?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나는 이제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예, 예. 근데 사망됐다고. 동 140에 7번지 1015. 아닐 것 같아.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최대현 씨가. 아니, 이분하고는 좀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혀 만년필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죠. 해보고. 그러면 다른 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 가족, 이 그렇죠. 유가족이 아닌 다른. 네. 요 분의 병적은 이분이 맞는데 다른 이제 최대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쪽을 또 이분도 해보고 또 다른 분도 찾아봐야죠.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은 유가족과의 유전자 대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최대현 병사의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시단 황경원대입니다. 네, 유전자 검사 때문에 왔거든요. 네, 이쪽 지하철역 내려가서 앉으셔서 편하게 설명드릴게요. 인데요. 이 유전자 정보 자체도 개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받아요. 유가족의 DNA 채취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되셨습니다. 입안에 있는 분비물 채취를 통해 간단히 이루어진다.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 발굴된 유해가 할아버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때면은 맨날 현충원에 갔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 거의 생각을 안 했던 분이시죠, 뭐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소식을 날라오니까 그래도 이름 말고 이 묘비 있잖아요. 그거라도 했으면은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다행이고요. 뭐.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이곳은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 간의 DNA 비교 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유해는 주로 조직이 단단한 대퇴골이나 정강이뼈에서 DNA를 추출하는데 오랜 세월을 거친 까닭에 대부분 아주 적은 양의 유전자만이 남겨져 있다. 이 유해에서 뽑은 DNA는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 양만 가지고는 이제 DNA 그 유전자 양을 판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제를 통해서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지금 그 DNA 증폭에 필요한 시약들을 이렇게 넣어준 게 되겠고요. 나중에 뭐 그 유전자 증폭기에서 이게 증폭을 하게 되면은 그 처음 상태에 비해서 약 한 10억 배 정도 증폭이 돼서 그 유전자형을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됩니다. DNA 검사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강원도 양구의 한 유해 발굴 현장. 제이팩이라 불리는 이들은 미국의 유해 발굴 단원들이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서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의 유해를 3개월째 찾고 있다. We had an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 this site about a year ago, and they did a survey of the area. They found pieces of aircraft wreckage that are of U.S. manufacture.
And they also found what we call possible life support, which indicates that the individual was in the aircraft when it crashed. Based on those two factors, we decided to excavate the site to determine if there are possible human remains on the site. 단 한 사람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조사와 장기간의 유해 발굴을 벌이고 있는 미국.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다. JPAC's mission means quite a bit to me. It actually has a personal impact on the things that we do. Many people that are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ir family members have served in like the Vietnam conflict or the Korean War. So with that said, we are fulfilling the United States' obligation to the families and bringing home service members. My family has, my uncle fought in the Korean War, and so he's very excited that we're out here and bringing home his buddies.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1973년 세계 최초로 유해 발굴 전문 부대를 창설했다. 지금도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미군의 유해를 찾고 있다. 유해 발굴 사업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 정부. 이는 6.25 전쟁 희생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6.25 전쟁 동안 한반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는 약 8천여 명. 북한에서도 유해 발굴을 한 바 있는 JPAC은 현재 한국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오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 취재진은 이곳에서 6.25 당시 입대자들의 병적 기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유해의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되는 단서로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성명하고 입대한 연월일하고 생년월일, 본적, 그리고 어느 부대로 입대했다는 입대 부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수기에 의존해온 기록 방식은 수많은 허점을 남겼다. 김정환 씨 관련된 거는 이제 군에서 갖고 전쟁이 끝나고 5년 뒤에야 전사 통지서가 전해진 밀양의 김정환 씨. 그의 전사 통지서 속 군번과 실제 군번이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인식표는 전쟁이 발발하고 한참 뒤인 1951년 4월에야 지급됐다. 그동안 발굴된 국군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례가 극소수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각자에 새긴 군번이나 수통에 새긴 이름처럼 유해의 신원 확인은 특별한 유품이 발견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조사본부. 만년필과 함께 발견된 최대원 병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과연 그는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 최대원 그 추정 유해 시료와 그 최창순 유가족과의 검사 결과는 검사한 그 16개의 자위 중에 그 4개의 자위를 제외한 12개의 자위에서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동일 부계, 그러니까 그 조부랑 손자 관계가 그 성립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만년필과 함께 발견된 유해는 과연 누구일까? 유해 발굴 감식단에선 다시 회의가 소집됐다. 이제 의뢰인 게 이분이 이 만년필을 다른 분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뭐 전우 걸 가질 수도 있고, 다시 뭐 주울 수도 있고. 해양 지역 전투 일자로 봤을 때 제일 근사한 분이라서 이분을 추천했습니다. 전사일자가 8월 23일이네요. 혹시나 학도병이라든지 비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최대현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이름이 오기 됐을 수는 있는데 네. 대부분이 등록돼 있다고 이제 이렇게. 황대희, 유가족 시료 채취가 들어오면 나한테 보고를 해서 같이 한번 이해하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지난 11년간 발굴된 국군 유해는 총 5천여 구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이들은 64구에 불과하다. 현충원에 보관된 수천 구의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보낼 마지막 방법은 유가족들이 DNA 시료 채취에 적극 참여하는 길뿐이다. 전부 다 앞으로 발굴된 유해까지 포함해서 유족들한테 보내드리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족들의 DNA 샘플 채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해 발굴 사업을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업을 실시할 것이고 마지막 한 분을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유가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울산역 유해 발굴 감식단의 사진전과 유품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의 목적은 유해 발굴 감식단을 홍보하고 전사자의 유가족들을 찾아내 DNA 시료를 채취하는 데 있다. 두 형제가 살았을 때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고 둘이가 막 돌아가면 아무것도 찾을 사람도 없고 끝입니다. 제가 나기 전에 유복자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냥 막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은 아마 60년이 흘렀고 지금 못 찾으면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가슴 아파요. 됐습니다. DNA 시료는 검사 결과가 데이터로 남겨져 기존 유해는 물론 새로운 유해가 발굴될 때마다 신원 확인에 사용된다. 저희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절실해서 찾아오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접 뵐 때마다, 지금 찾아가서 뵐 때마다 빨리 찾아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강원도 평창군에서 발견된 고 권오대 일병. 이렇다 할 유품이 없이 발견된 그의 유해는 DNA 대조 작업만으로 신원이 확인돼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지금껏 신원이 확인된 64구의 유해 가운데 10명이 이처럼 DNA 대조만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61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권오대 일병. 그에게는 자신을 기다려온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 그리고 아버지, 권오대 일병. 발굴했다 소문 들을 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만 어떠하니 가슴만 정리를 않지 반가운 줄도 몰랐어요. 반가운 줄도 모르고 가만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여러분 덕택에 뭐 참 그래 찾으니 너무 감사하고. 권오대 일병의 신원이 확인된 건 아들의 DNA 시료 채취 덕분이었다. 아, 이때라도 해야 되겠다.
또 이거 지금이라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머님한테 내가 굉장히 죄송할 것 같다 싶어서 그날 가서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혈액 검사하고 왔다 갔는데. 그래 이제 가서 너무 해놓고. 고마운 길에 아이고 아들질 했구만 아들질 했다 이제 아들질 했다. 그럼 내가 인사를 정찬했지요. 어머니는 그거 아드님이 하시면 찾을 것 같아요. 내가 원을 했는데 뭐 별로 생각이 없더라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늘 그 하고 이제 동대구 그 역에서 했다 하면 전화가 왔길래 아이고 잘했다 우리 스님 아들질 했다 내가 아들질 이제 아들질 했다 이렇게 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잊어보고 좋은 왕생 건강도 가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어디를 먼저 만나면 손잡지 뭐. 만나면 손잡고 허리 한번 끌어안아주고 그게 한이죠. 너무 고마워요. 참 살아생전에 뭐 나는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전쟁하다 돌아가서 이제 내 가슴 맺힌 한이 이제 다 풀려졌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경남 밀양의 김일환 씨 댁. 전쟁으로 어린 동생을 잃은 그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발굴된 유해가 DNA 검사 결과 그의 동생으로 확인된 것이다. 드디어 동생의 유해 발굴 소식을 전할 이들이 도착했다. 형님 되십니다. 네, 지금 예. 안으로 들어가. 예. 유해를 대신해 집으로 돌아온 건 동생이 지녔던 유품. 어머니 사진 촬영 때문에 같이 아버님 유해와 함께 발견된 탄환과 단추 그리고 군번줄이 전부지만 형 김일환 씨는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한다. 꺾으면은 알겠는데 서머니 불러 잘안 보이네. 38090인데. 우리 동생 이름 한번 불러봐. 김종하나. 네, 이제 너를 찾았다. 너 여기다 좋은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잘 지내라. 나는 이제를 그대로 전쟁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후에야 끝이 났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너무나 쉽게 잊혀졌었다. 지금도 전투 현장 어딘가에는 12만 8천여 명의 전사자 유해가 홀로 남겨져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유해를 찾는다 해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나 단서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DNA는 유해 발굴 사업의 마지막 희망이다. 고 김정환 일병의 아내 유필순 씨. 단계 올랐네. 예. 어떻게 거기다 김정환 맞다. 그래서 낫네. 역 봐서 산다고 역 봐서. 그녀가 석자의 이름으로 남은 남편 앞에 선다. 기다리던 우리 어머니는 벌써 가시고. 죄송가 만나 봤는가. 별 말도 없네. 그 잘 있었어. 근데 우리 엄마니까. 죽고 나면 혹시 옆에 오겠지. 나 죽고 나면 옆에 오겠지. 그래. 이름만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83살의 아내. 이름들 많이 봐야지 그냥. 와이라. 어디에 묻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 유해를 갖다 찾게 된다 그러면 참 더없이 반갑겠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 환갑이 지난 아들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